여러분, 화장이라는 게요, 그냥 얼굴을 꾸미는 행위라고만 생각하시나요? 사실은 그 이상입니다. 화장은 그 시대를 말해주는 하나의 언어거든요. 그 시대의 사회, 문화, 사람들의 생각까지 모든 걸 비추는 거울과도 같죠. 자, 오늘 이 시간엔 화장이라는 렌즈를 통해 각 시대가 어떤 이야기를 품고 있는지 그 흥미진진한 문화사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이죠. 화장은 정말 단순한 장식일까요? 아니면 우리 자신에 대한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따라가다 보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 사실은 얼마나 깊고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지 깜짝 놀라게 되실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의 첫 장을 열어볼까요? 시간 여행의 첫 목적지는 바로 고대 이집트입니다. 신성한 눈의 시대로 한번 떠나보시죠. 이 벽화 좀 보세요. 눈매가 정말 강렬하죠? 고대 이집트 사람들은 이렇게 짙은 콜 아이라이너를 즐겨 사용했는데요. 이게 단순히 예뻐 보이려고만 한 게 아니에요. 이집트인들은 이 짙은 눈화장이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눈을 보호해주고 더 나아가서는 악한 기운으로부터 나를 지켜주는 일종의 부적 같은 역할을 한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름다움의 실용성, 거기에 주술적인 의미까지 더해진 정말 완벽한 화장이었던 거죠. 자,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중세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분위기가 정말 180도 달라져요. 이때는 순수함의 상징인 창백함이 최고의 아름다움으로 여겨졌거든요. 종교적인 가치관이 미의 기준을 어떻게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이 초상화를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화장기가 거의 없는 아주 창백한 피부입니다. 중세시대에는 이렇게 하얀 피부가 순결과 겸손의 상징이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도 있었죠. 바로 나는 땡볕 아래서 힘들게 일하지 않는 상류층입니다 하는 신분의 증표이기도 했고요. 화려하게 꾸미는 것보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음으로써 내면의 순수함을 드러내는 게 훨씬 중요했던 시대였습니다. 자, 이렇게 두 시대를 나란히 놓고 보니까 그 차이가 정말 확 느껴지시죠? 왼쪽에 신성하고 강렬했던 이집트의 눈에서 오른쪽에 경건하고 창백한 중세의 얼굴로 아름다움에 대한 생각이 그야말로 완벽하게 뒤바뀐 걸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가볼 곳은 빅토리아 시대입니다. 한마디로 숨겨진 아름다움의 시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시대의 화장은 진짜 역설적이에요. 겉으로는 화장을 막 비난하면서 뒤에서는 자연스럽게 예뻐 보이려고 다들 몰래 화장을 했거든요. 당시 빅토리아 여왕이 직접 화장은 상스럽다고 말할 정도였으니 대놓고 하는 짙은 화장은 품위 없는 배우나 매춘부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거죠. 야, 이 그림 정말 재밌지 않나요? 이게 바로 그 시절 여성들의 비밀 화장법 지침서 같은 거예요. 어떻게든 티 안 나게 원래 예쁜 것처럼 보이려는 노력이 담겨 있죠. 한번 자세히 볼까요? 먼저 피부는 하얀 파우더로 아주 창백하고 섬세하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뺨에는 아주 살짝, 정말 살짝 핑크빛 루즈를 발라서 어머, 원래 혈색이 좋은가 봐 하게 만드는 거죠. 눈은 막 아이라인 그리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속눈썹 좀 진하게, 눈썹 좀 다듬는 선에서 끝. 입술도 마찬가지로 아주 옅은 틴트로 생기만 살짝 주는 거예요. 이 모든 단계의 목표는 딱 하나. 저 화장 안 했는데요? 하는 타고난 미인처럼 보이기 위한 거대한 작전이었던 셈이죠. 진정한 숙녀의 얼굴은 그녀 자신의 것이어야 한다. 이 한 문장이 당시의 그 엄격했던 분위기를 딱 보여주네요. 화장은 인위적인 속임수, 진짜 아름다움은 꾸미지 않은 본연의 모습에서 나온다고 믿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숨막히는 빅토리아 시대 분위기를 한 방에 날려버린 사건이 터집니다. 바로 제1차 세계대전이죠. 근데 정말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끔찍한 전쟁통에도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은 절대 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전장에 나간 우리 군인들을 위해 아름다움을 지킵시다 같은 지금 보면 좀 앵스러운 애국심 마케팅 광고까지 나왔다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기나긴 전쟁이 끝나고 그 잿더미 위에서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바로 광란의 20년대죠. 이 시대의 화장은요, 그냥 유행이 아니었어요. 이건 전쟁을 겪어낸 여성들이 외치는 아주 대담한 해방선언이었습니다. 바로 이 플래퍼 룩이 그 강력한 증거입니다. 짙고 어두운 스모키 눈화장, 대담하고 선명한 붉은 입술. 이건 단순히 빅토리아 시대의 그 조신한 아름다움에 대한 반항, 그 이상이었어요.
전쟁의 참혹함을 겪고 남자들의 빈자리를 채우며 사회의 주역으로 당당히 나섰던 여성들이 더 이상 과거의 규칙 따위엔 얽매이지 않겠어! 라고 외치는 자신감의 표현이었죠. 이 화장이 바로 그들의 독립선언문이자 새로운 시다 정신 그 자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긴 여정을 이 표로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고대 이집트의 신성하고 보호적인 의미를 담은 짙은 눈화장에서 중세의 순수하고 겸손한 창백한 피부로 넘어왔죠. 그리고 빅토리아 시대에 숨겨야 했던 도덕적인 자연스러움을 거쳐 마침내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격동기를 지나 탄생한 1920년대의 해방과 반항의 얼굴까지. 핵심은 명확합니다. 화장법은 언제나 그 시대의 가장 깊은 가치관과 정신을 담아내는 창이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화장은 그 시대의 가치, 신념, 그리고 자유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결국 우리의 얼굴이 시대를 담아내는 가장 작고도 가장 개인적인 캔버스였던 셈이죠. 자, 이 모든 역사를 돌아본 지금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화장은 우리에 대해 과연 무엇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의 얼굴에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나요?